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 굉장히 반등 거세게 좀 나왔죠. 주요한 어떤 성장주 중심,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인데요. 어쨌든 뭐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뭐 지수 차원보다는 뭐 종목별 이슈적인 부분들,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는 뭐 액볼론 상한가라든지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이유,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최근에 외국인의 폭풍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2차전지 내에서도 지금 뭐 신고가 영역을 내려는 어떤 종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종목 중심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9% 상승해서 2450포인트, 거래대금은 6.6조로 뭐 작죠. 상승 종목수 640종목, 하락 종목수 200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2.2% 상승 797포인트, 거래대금은 5.9조, 그리고 상승 종목수는 1100종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수급 쪽으로는 오늘은 뭐 큰 변동은 없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80억 순매도, 기관은 1300억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600억 800억 각각 순매수. 선물 쪽은 오늘 장중에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걸로 봤었는데, 그렇죠? 4,000계약 넘게, 이렇게 5,000계약 넘게 14시까지도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막판에 다 털었네요. 그래서 약간 기술적 반등 성격이라는 게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니케이 증시 1% 상승, 뭐 대만도 플러스 마감됐고요. 또 홍콩하고 상해는 뭐 약보합 정도. 오늘 장중에 나스닥 이제 선물, 미국 선물이 이제 그래도 소폭이나마 이제 0.34% 정도 플러스를 내면서 어제 1% 빠지긴 했지만 뭐 아시아 증시 열리는 장중에는 플러스를 내면서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도 상당히 들어오는 그런 어떤 반등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죠.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차트 흐름은 코스피 60일선 위로 올라왔고 5일선은 돌파를 못했네요. 코스닥은 역시 이제 60일선 위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위로 이제 20일선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그런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쪽에서는요, 오늘 그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급락했죠.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네. 어쨌든 그 부분이 오늘 뭐 가스류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 관련주들의 이제 약세를 좀 유도했던 것 같고, 원달러 환율, 뭐 유로달러 환율은 이제 계속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요. WTI 이제 유가는 좀 올랐죠. 이런 흐름들. 나스닥은 낙폭을 계속 이어가는, 약세를 좀 이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낼지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돌림이 좀 나오는 거는 감안해야 되고,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파월 의장이 단도직입적으로 강한 어조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 그런 어떤 시장의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그런 부분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떤 이슈는 좀 단기적인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는 약세장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전략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활발하게 종목별 흐름이 좀 펼쳐졌는데요. 테마별 종목으로 한번 보면 오늘은 뭐 빠진 종목은 가스, 비료, 뭐 조선, 뭐 최근에 해운, 뭐 그런 것들 오늘 좀 내렸고, 원자재가 이제 빠진 부분, 가스 빠진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셌죠. 세비캠이 20% 상승하면서 상장하고 나서 한 2배 이렇게 상승했죠. 뭐 웰크론한텍, 이지트로넥스, 또 신규 상장 삼성 에스테 이제 그 고객사로 갖고 있는 성일하이텍, 결국 이제 요 종목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좀 조정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트면서 8월 24일부터 급등하는 어떤 급등주의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오늘 바이오주들도 많이 반등했는데 애프터거리 이제 카티치로제 이제 임상 발표가 이제 기대감을 좀 낳으면서 상한가 마감됐고요.
굉장히 세게 올랐네요.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 항암제 기업들의 어떤 상승을 좀 같이 이끄는 모습들. 오스코텍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대규모 발표하면서 폭락했는데 오늘 좀 반등 나오는 흐름들 보여줬고, 또 NK셀 관련된 기업들 NK맥스라든지 항암제 쪽의 기발 기업 GC셀, ABL바이오, 유틸렉스까지 네오이뮤텍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강한 기조 계속 이어져죠. 대주전자재료, 첨보도 오늘 강세. 첨보가 최근에 좀 다른 종목 비해서 낙폭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낙폭을 보이다가 오늘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지금 매각 이슈가 있죠. 롯데그룹에서 어쨌든 단독 입찰되는데 일단 매각가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최근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매각가에 대한 부분이 일진 측과 이제 매수자 측이 약간 좀 그 갭이 있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서 사실 시간적으로는 언제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한다. 그런 기사들 나온 것 같고, 동아기업 또 이제 LG에너솔루션은 이제 어제 혼다와 이제 합작사 이제 설립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죠. 호재고 최근에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들이 이제 선수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영역의 종목들이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했네요. GI텍, 대성하이텍, A프로가 8.9% 상승, 이런 모습들. DNT도 5.8% 상승. 2차전지 장비주 대장주는 PNT죠. 1.1조 원의 이제 시총을 자랑하고 있고 2조 원에 육박하는 또 가장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에서의 어떤 장비,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는 측면들. 어쨌든 PNT 주가도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서 물량이 나오진 않고 물량이 흡수되어진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역시나 PNT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보마그네틱, 이노메트리, NS,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도 2에서 한 4~5%씩 강세를 보였고요. TSI도 5.6% 상승. 원익PN은 이제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은 좀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요. 하나기술도 플러스 흐름. 최근에 대규모 수주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수주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밑으로 꺼지지 않고 변곡점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2차전지 장비주들의 흐름은 최근에 매우 이제 괜찮은 구도로 이제 장비 사이클이 이제 열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바코, 원준, 율텍, 에너테크 이런 기업들도 이제 장비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 CIS도 당연히 이제 장비주로서 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3.7% 강세.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거의. 보시면 8월달 들어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5천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2,20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700억을 순매도. 그러니까 악재도 불구하고, 악재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과 기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보면. 기아 역시나 3% 상승했고 이번 달 들어서만 8월달 1,500억의 외국인 순매수, 현대모비스도 1,700억의 외국인의 순매수, 이런 것들 보면 그 보조금 못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재지만 외국인이 생각할 때는 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였나 봅니다. 오늘 기사 나온 게 현대차 보조금을 받아낼까 해서 지금 정부 단에서 지금 미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야,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문제를 미 측과 협의하기 위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29일 미국에 도착했다 해서, 야, 이건 외교적으로 풀어내려는 것 같은 어떤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기대감을 좀 만들어내는 뭐 잘 돼가지고 보조금 이제 요 미국에 만들고 있는 전기차 공장 완공되기 전까지만 좀 이제 뭐 혜택을 달라 이런 거겠죠 결국은. 근데 그걸 예외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외교적으로 좀 풀려는 것 같고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폭발적인 매수세를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이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 신소재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공장 증설을 하죠.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오늘 신고가를 냈는데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역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어떤 또 이제 또 다른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폭발적인 이제 셀 업체들의 증설에 이제 같이 동반해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소재는 SK온과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확장 배터리 회사인 블루 오벌 SK가 켄터키주에 짓는 공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그 옆에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공식 출범한 블루 오벌 SK는 켄터키주에 2개, 테네시주에 1개, 총 3곳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와, 엄청 크네요. 켄터키주에는 최근 배터리 관련 업체가 계속 몰려들고 있다. 중국 배터리 회사도 20억 달러 투자해서 공장 만들고 있고, 어쨌든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다른 업체로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있으니까요. 상당한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또 성장의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번 신고가 경신은 제가 볼 때는 고점 영역은 아닐 거고요. 또 다른 상승의 어떤 시작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뭐 인디애나 주지사 회동해서 미국 공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향후에 또 추가적인 공장을 미국 혹은 이제 유럽에다가 건설을 하려고 한다고 이제 지난 3월에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 지난 6월 달에는 또 간담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해외 시장은 미국이다. 결국 이제 미국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법안들도 그걸 계속 좀으로 유도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죠.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60% 차지하고 있고, 스위스 론자 그리고 캐탈란트 같은 기업들도 지금 CDMO 기업들도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글로벌적인 어떤 회사로서 이제 뭐 뿌리를 박으려면 결국 이제 미국에다가 어쨌든 R&D 센터든 공장이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R&D 센터는 만들어놨고 이제 거점을 이제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또 이제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확정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미국에다 건설한다는 확정이 나온다면 또 다른 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또 매우 긍정적일 걸로 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정리해보면,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시장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속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인 순매수를 해준다는 거는 지수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성장의 포인트를 우리가 간과하던 포인트까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가장 빠르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미국 보조금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는 기사가 우리는 악재로 생각하지만, 역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잖아요, 사실은. 8월 한 달 동안 현대차, 기아, 모비스를 거의 뭐 조 단위 가까이 순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뭐 단순히 패시브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하고 다를 수 있겠죠. 현대차, 기아가 가장 많은 순매수 690억, 500억대, 현대위아가 또 현대차 그룹이죠. 8.5%, 230억 순매수입니다. DB하이테, 코스모 신소재도 순매수,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그룹주가 완전히, 화신도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 부품사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W게임즈가 꽤나 이제 상승했네요. 9.8%.
이거는 뭐 신작을 내놓는 건지, 추가적인 법률 리스크가 제한 긍정적이다. 리포트에 이제 좀 반응해서 주가가 움직였나 보네요. 그렇게 좀 해석하면 그렇게 모르겠고, 하여튼 코스닥 쪽 넘어가서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2차전지 소재주들의 어떤 강세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급도 계속 이어지네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은 수급이 좀 들어왔고, 바이오 기업들도 좀 보이네요. 네이처셀,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그리고 이제 ISC 같은 게 지금 소켓 쪽에서 이제 대장으로 올라서고 있죠. 리노공업을 제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가 측면에서 ISC가 이제 대장으로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에 이제 탑픽권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 화두는 앱클론이었죠. 상한가에 이제 도달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앱클론은 국내 대표적인 이제 카티 치료제 이제 업체입니다. 비상장인 이제 큐로셀이 이제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 상장 업체 중에서는 앱클론이 이제 가장 앞서 있고, 또 이제 일상에 대한 또 중간 결과 발표가 또 9월에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카티 치료제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토요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 번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포텐셜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항암제입니다. 꿈의 항암제라 불리기도 하고, 또 이제 혈액암 쪽의 분야에서는 이제 정말 반응률을 보이는 그런 환자에게는 이제 완전관해 완치된 어떤 사례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카티를 뭐 부작용을 줄인 형태로 계속 이제 만들어내려는 그런 어떤 시도를, 또 기술 개발들을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앱클론의 어떤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워낙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식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보증권에서 오늘 리포팅이 이제 나왔는데, 오전에 나오자마자 앱클론에 대한 기대 가치가 확 불어닥기면서 사실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뭐 이 개인 투자들이 영차영차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상한가라는 건. 더군다나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15%가 이제 상한가가 아니라 이제 30%이기 때문에, 이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다면 발생되기 어려운 어떤 시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한번 보죠. 앱클론의 가을은 대풍년이다 해서, 삼상을 앞둔 또 이제 또 항체 치료제로도 이제 굉장히 기술력을 또 유망하게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도 베스트 인 클래스 항암제로서 3상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부각이 됐던 거고, 일단은 앱클론은 카티 또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항암제 전문 바이오텍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CD19 카티 AT101 파이프라인, 그리고 헐투 항체 AC101 파이프라인, 요거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카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일상 IND 승인받았고, 5월 달에, 작년 5월 달 첫 환자 투약이 진행됐고, 이거 이제 연도가 잘못됐네요. 22년도. 당연히 22년도죠. 22년도 올해 이제 5월 달 첫 환자 투약이 진행됐고, 카티의 경우 통상적으로 투약 후 2, 3개월 안에 이제 효능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교보증권에서 지금 9월 달에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기까지 앱클론의 기존 투자 포인트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삼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AC101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위암 1차 치료제로서의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 부분이 시가총액 가치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C101 요거 이제 이상에서 이제 허셉틴 시밀러하고 이제 병용하는, 이제 허셉틴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방암 항체 치료제로서 이제 가장 블록버스터 이제 약이죠. 병용에서 85%의 ORR 객관적 반응률이 예상된다고 8월 처음 밝혔다. 굉장한 어떤 이제 성과죠. 이중맹검 해제 전 전체 투약군 대상으로 77%의 ORR이 나왔고, 일부 공개된 저용량 투약군에서 100% ORR 효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예상 기치다 해서, 어쨌든 이중맹검
이중뱅금은 약을 주는 사람도 이게 약인지 그냥 뭐 플라시보인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대상에서 77% ORR이 나왔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굉장한 결과가 좀 기대되는 그런 어떤 뭐 데이터가 좀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10월 달에 이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도 글로벌 3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더구나 이제 이 헨리우스, 요걸 이제 가져간 파트너사 헨리우스의 허셉틴 시밀러는 회사의 최대 매출 품목이기 때문에 헨리우스는 AC101 임상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위암 1차 치료에 SOC는 기존 허셉틴을 능가한 키트루다 허셉틴 병용요법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중맹검 전에 전체 투약군 5월 77%인데 야, 이거 키트루다 허셉틴 병용요법에 대한 ORR을 넘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치가 붙는 거죠. 넘기면 바로 이제 글로벌 3상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거고, 그만큼 앱클론에 대한 기대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앱클론의 가을은 대풍년이다. 이 교보증권에서 계속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앱클론의 가장 의미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판단한다는 이제 요 내용, 여기 이제 제목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카티와 글로벌 베스팅 클래스 항암제 후보 물질을 모두 보유한 앱클론의 실총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했죠. 2,500억 원. 반면 유사한 CD19 카티 치료제를 보유한 큐로셀은 올해 1월달 추가 투자 유치했을 경우 밸류를 4천억 정도 이제 받았고, 또 이제 비슷한 또 카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이제 박셀바이오, 지시셀, 뭐 NK맥스 이런 기업이 이제 피어 그룹군인데 훨씬 더 이제 시총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총이 매력적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앱클론이 시장에서 조금씩 평가를 좀 받기 시작하는 어떤 흐름이고 기대를 받기 시작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앱클론에 있어가지고도 상장 이래로 가장 기대가치를 받는 이제 기대가치를 받는 그 구간이 이번 이제 하반기가 될 것 같네요. 탁월한 R&D 능력으로 역량으로 묵묵히 파종을 해왔던 앱클론에게 22년 가을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져 굉장히 감성적으로 썼네요. 대풍년이 될 것이다는 좀 기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어떤 리포팅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라는 어떤 퍼포먼스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기대가치가 당장 뭐 꺾인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이 좀 기대되는 그런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뭐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 돌파구가 될까 하는 기사 제목인데, 뭐 결국은 이제 그 공급망 단계에서부터 이제 역내 조달을 강제한다는 거죠. 이 해당 법안의 어떤 핵심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이 법안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의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다분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중국과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수혜가 이제 좀 점쳐지기도 하지만 이제 소재를 이제 끼고 있는 원자재를 이제 끼고 있는 게 결국 중국이 이제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자국 내에서도 생산하지만 이제 또 다른 어떤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제 중국 자본으로 대부분 이제 광물들을 캐고 있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 상반기에도 보면 수입된 니켈, 코발트, 망간의 97%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그 해결책을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폐배터리 영역에서 찾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시장의 예상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24년부터 자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40%를 충당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광물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채굴되기 때문에 뭐 이거 어떻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가려면 이 업계 내부에서도 지금 배터리 재활용 사업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이제 관측이고, 이 배터리 재활용은 대표적인 폐배터리 사업 중 하나다. 수명을 다한 배터리에서 주요 광물을 추출해서
새 배터리 소재 제작에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런 법안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또 에코프로 같은 대표적인 폐배터리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폭등한 이유도 이런 법안의 어떤 다른 어떤 대안 성격의 그 부분으로 좀 급부상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배터리 셀 3사가 뭐 어떤 회사들과 이제 손을 잡고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을 알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코프로 쪽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폐배터리 담당 계열사 에코프로 CNG,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기업 라이사이클 등과 이제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 파트너는 뭐 다 아시듯이 최근에 상장한 성일 하이텍이죠. 이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장된 단일 기업으로서는 폐배터리 이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온이 있죠. SK는 이제 특별한 외부 이제 기업들과 이제 손을 잡기보다는 계열사 간의 협업을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쪽에 대한 사업은 사실 장기화된 어떤 성장 산업이겠지만 지금 뭐 주가 어떤 흐름들 보면 조금 단기 시세 분출을 하는 흐름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재차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뭐 한국 배터리에 이제 오히려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력 배터리는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인데, 중국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는 이제 리튬 가격 폭등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배터리사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 속에서 2차전지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내는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이슈 마감까지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이 떨어지다가 이제 좀 안정화된다 하면 종목들이 치고 달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이제 장세 자체의 어떤 성격도 이렇게 종목 장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 대한 너무 매몰되는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 현명하지 않은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장세를 보시면 뚜렷하게 이 장세가 이제 종목 장세로 바뀌고 있구나, 종목을 연구하는데 가장 핵심을 두자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풍이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신박사 또 열심히 이제 스터디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